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전문가분 모셔보고 바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건우 전문가님. 오늘 되게 특별한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유일한 세계적인 금융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코리안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코리안리. 사명이 되게 특별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정확한 사명 코리안리 재보험이라고 해서 네. 그 리 인슈런스에서 리, 그래서 코리안리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코리안하고 리라는 이름이 뒤에 딱 붙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1963년도에 그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 예, 1978년도에는 대한재보험 주식회사 전환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96년이고 1조 원 정도 돌파를 하였고 2002년에는 그 현재 사명인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께서 성장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세계 12회 재보험사가 되었습니다. 예. 수제 보험료라는 게 뭡니까? 예, 한마디로 저희 말씀드린 우리 보험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보험사를 불리는 뭐 하나생명이라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현대해상 네. 그런데 보통 원수보험사라고 합니다. 원수보험사가 보통은 혼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재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를 재보험 가입하면 출재라고 하고 그 보험을 인수를 하는 것은 수재라고 합니다. 오. 그 수재 보험료 기준으로서 세계 10위다. 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드 보험 뭐 이러는 그렇습니다. 하고 같은 종류의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스위스라든지 로이드라든지 네. 로이드라든지 그런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업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업 분야는 이제 재보험사에 두 종류에 크게 나눠지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험사를 원수보험사가 만든 재보험사, 그리고 재보험 업무하는 전업계 재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전업계 재보험 코리안리는 이 전업계 재보험사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재보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위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재보험에는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네. 손해보험 비중이 89.7%, 생명보험 비중이 10.3%인데 아무래도 그 보험의 시작이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특종이라든지 외국에서 수주하는 거는 많고 아무래도 장기 보험에서 우리 일보험이라든지 1년 이상의 보험 말하는 겁니다. 이런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보험을 잘하려 그러면은 그 원수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갖고 온 그 물건의 위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A라는 보험사가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을 갖다 가입을 했으면은 이게 너무 클 경우에 재보험에 일부 가입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제 손해보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네. 생명보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보험도 저렇게 재보험을 드나 보죠. 생명보험도 제조원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계속 들고 있었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은 말하자면 뭐 큰 유조선이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을 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예. 생명보험은 어떤 경우에 재보험을 드는 겁니까? 생명보험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생명, 네. 생명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혼자서 그 회사가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좀 더 자세히 좀 면밀히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 그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네. 매출액은- 우리 코리안리는 어떤가요? 예, 매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매출에 이제 이번에 별도 기준 매출이 공개되었는데요. 예, 매출액은 2조 2,110억 그리고 영업이익 662억, 당기순이익은 676억으로서 전년도 대비보다 상당히 이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언더라이팅 가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수익은 좀 올린 상황, 이제 손해율을 줄였는데 네. 지급여력 비율이 좀 약간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 급등에 따른 매도 감면 금융 자산 평가액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저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은 그런대로 꾸준히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뭐 많을 때는 보니까 뭐 700억도 가고 분기별로 적을 때는 뚝 떨어져서 200억도 가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서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년간 이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네. 그걸 또 이제 뭐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르고 무슨 다른데 특히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 손실 가능성 대비한 적립금 형태로 이제 담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 손실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 집중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뭐 손해보험은 자연재해라든지 뭐 기업휴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장 담보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최근에 그 코로나 커버리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그 논쟁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네. 소송이 간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적립금은 앞으로 환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그 아무래도 자산 운용 그 과정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적립금 부담 소멸 이유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보험료들, 뭐 저희도 뭐 저희 방송 마치고 나면은 보험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아무래도 저는 지난번보다 보험료율이 이제 인상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전통적으로 그 보험 연계증권이라든지 대재 채권 등 이제 대체 담보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전통적인 이제 재보험사 영향이 좀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자연재해, 뭐 코로나 같은 거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2018년부터 글로벌 보험료율이 좀 상승한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를 많으니까 네. 더 이상 우리가 보험료율을 더 올려받겠다는 거고 네. 그 올려받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그 재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좀 값에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 보험세 손실 확대되면서 당분간 요율 결정권은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때 내가 여기다 투자를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이 나에게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회사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투자적인 마인드를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보통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럴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PBR도 낮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이렇게 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또 뭐 슬금슬금 잘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네.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 과거 최고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대를 좀 기록을 한번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9,600원이라면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배당 성향이 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배당을 6%,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 정도 됩니다. 지금. 배당이 높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한타증권이라든지 하나금융투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4,000원 받던데. 13,000원, 14,000원 그 정도로 세우고 네.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까지는 좀 어차피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저는 한 10,000원대 정도에서 한 11,000원까지, 12,000원 정도까지 네, 지금보다 한 20, 30%. 10% 네. 정도 낮게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때요? 그 재보험 말고 투자도 하나 보죠? 예. 투자도 물론 당연히 합니다. 네. 뭐 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보험사들이 이제 그 계약자들 돈을 걷어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미 이제 만기 때 얼마 줘야 한다고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재보험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한다는 걸 보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그냥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그 포리안의 전통적 보험사들이 좀 안정적인 채권이라든지 뭐 현금성 자산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대체 투자로 좀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그건 또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어느 정도 투자 부담이 이제 일반 보험사들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이 괜찮은가요? 비록 괜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합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그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보험료를 100원을 받았어. 100원보다 100원, 110원을 지출했으면 손해인 거고 네. 90원을 지출했으면 이익인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죠. 이 합산 비율이 지금 현재 그 98점대를 이제 98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98.8인가? 예, 그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합산 비율보다는 그래도 투자 수익이 높다 이런 악화를 이제 투자 수익 개선을 상쇄를 시켰다고 지금 좀 있습니다. 네. 예, 98.9입니다. 예, 3분기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말하자면 보험에서 손해 보는 것보다도 더 높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코리안 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배당 성향 말고도 또 다른 또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코리안 리의 새로운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동 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지금까지 전통적 재보험은 여기 앞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험보험료 이제 지금까지 잠깐만요. 예, 그 원보험사에서 위험보험료만 그 보장을 재보험 담보로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그 보험사의 보험료의 구조인 고가보험료, 고가보험료까지도 이제 그 금리형까지도 같이 껴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그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이제 리스크도 이제 인수하는 신규 시장인데요. 네. 그 국제 회계 기준 이제 IFRS 17, 17 그 도입 앞두고 이제 그 원수의 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네. 그런 취지로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리안리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재보험 수익과 그리고 운용 제한 확대를 꾀할 수가 있겠다, 기대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팍 내려가거나 그럴 네. 텐데 금리가 한번 오르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그 혜택은 원수가 보는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마 그 손실은 코리안리가 재보에서 가져갈 텐데 그럴 아무래도 확률은 없죠. 근데 거의.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신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진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보험 사고가 나서 크게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아무래도 사고 중에 베스트 2위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진 정도 네, 네, 네. 그 정도 급은 돼야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을까 그러면 싶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보험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죠. 그래서 어차피 재보험사들도 그래도 다시 서로 이제 보험을 사서 서로 이제 들기 서로 이제 하기 재보험사도 때문에, 또 재보험을 예, 듭니다. 듭니까? 예. 아, 그렇게 네. 거래를 합니다. 로이드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을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네. 서로 쉐어한다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네, 어쨌든 코리안리 뭐 보험과 투자 양쪽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 분석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그 앞서 말했듯이 위기가 있을 때 재보험사의 이제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그 요율 협상력 강화로 그리고 요율 상승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아 출재 보험이 덩달아 증가할 거 예상되고요. 또한 이제 금리 리스크가 없는 보험 특성상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서 원수 보험료보다 보험사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그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이제 많은 걸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그 공동 재보험 같은 경우는 코리안리의 기회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PBR 같은 경우도 0.53으로 이제 했다가 지금 현재 주가 선에서 봤을 때는 0.35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70%, 6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리안리 굉장히 뭐 배당 성향도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슬기로운 투자 생활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